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북한의 용병이, 저는 북한의 뭐 참전은 아니고 북한의 파병도 아니에요. 왜 파병, 아니 자기 군복을 안 입고 가는데 그 파병입니까? 군복을 바꿔 입었잖아. 그 파병이 아니죠. 어때 파병 가는 놈들이 자기 군복 안 입고 가? 우리가 월남전 파병 가서 우리가 월남 군복 입었어요? 국기의 군복이라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붙었을 때 군복 안 입은 거는 저기 포로 전쟁 포로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뤄도 상관없어. 그건 간첩 대접해요. 예. 저렇게 북한 군복을 벗은 순간 저건 용병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파병, 뭐 참전 이런 얘기 저는 안 쓸라 그래. 그래서 북한이 용병을 넣어가지고 유럽을 뒤집으려 그래? 그럼 이제 유럽의 빅4는 이제 뚜껑이 열리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살았으면.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북한 용병이 우크라 전쟁 저거 게임 체인저 못한다. 오히려 빅4가 메이드 인 우크라 위장을 크게 활성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돈 쏟아부어 갖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기술을 주고 모듈 주면은 그 치명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 줘갖고 그거 대량으로 만들어서 줘줄 거다. 두 번째, 대한민국 안보에 저게 뭐 단기적으로는 위험될 게 없다. 아까 얘기하지 않냐, 그 벤 호지스가 북에서부터 병력 빠져나가, 북에서부터 무기 빠져나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전술적 차원에서는 위협이 아니에요. 반면 북한 러시아 밀착이 공고해지면 장기적 전략적 차원에서는 큰 위험이고 동시에 큰 기회예요. 왜 기회냐? 아까 보셨지만 북러 밀착이 심해지면 중국이 기겁을 해요. 북러 밀착이 심해지면 중북 균열이 심해지는 거예요. 북러 밀착 가면 중북 균열이 심해져. 근데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매여져 있어. 그리고 자유통일의 어떤 흐름이 나올 때, 북한 붕괴 흐름이 나올 때 진짜 목숨 걸고서 우리랑 붙으려고 막 이 박박 걸고 덤빌 때는 오히려 중국이지 러시아는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중국이 골이 아파서 아이 저거 차라리 저기 그 한국이 먹는 게 낫겠다. 단지 저 북한 땅에 미군 올라오지 말라 그래.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갈 때까지 중국이 벌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죠. 북러 밀착이 공고화되는 건 장기적으로는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예요. 잘 관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진짜 화두는 뭐냐? 사설 용병 조직을 Private Military Company (PMC라) 그러잖아요. PMC 중에 핵과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녀석들이 있었나? 없었어요. 앞으로는 핵을 갖고 출장 갈 판이야. 그런 PMC를 글로벌 체제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핵무장 사설 용병 조직을 미국, 한국, 유럽, 일본이 용납할 수 있냐? 그냥 문질러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언론에서 그게 안 나오는 게 너무 갑갑해. 또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되지? 한반도 어떻게 되지? 그것만 보는데 지금 글로벌 질서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괴물이 등장한 거예요. 핵무장 사설 용병 조직이에요. 그런 괴물은 존재한 적이 없어. 자, 이런 괴물이 튀어나왔으면 이거를 미국과 유럽과 한국과 일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중국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지들 그 오글오글 그 권력 모여서 사는 베이징에서 5, 600km 떨어진 애들이야. 그 본사가. 중국도 골 아파져요. 이거 조금 지나면. 우리가 그런 큰 그림, 생태계 교란종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생태계 이 글로벌 군사지정학 질서라는 어떤 생태계 안에 뭐 러시아라는 괴물이 등장했어. 중국이라는 괴물 등장할 자격이 있다고 쳐봐. 걔들이야 뭐 한 녀석은 워낙에 일을 뭐 근면하게 하는 데다가 인구가 한 14억 되니까 어느 괴물 될 만해. 한 놈은 뭐 워낙에 뭐 전체 그 마피아 저기 뭐 식으로 저기 이상한 권력 체제에다가 그냥 세계 최강의 자원부국이니까 너도 괴물 될 만해. 근데 뭐 지방을 막 인구 한 2,500만 했지 백성도 못 먹여 살린 놈이 핵과 탄도미사일로 무장을 쌍권총을 차고서 사설 용병을 하겠다고 라이방 끼고 세계를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깨에 딱복 놓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이거를 미국, 영국, 유럽, 일본이 이거 가만두겠냐? 중국도 이거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이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일단은 우선 확실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유럽 빅4가 아마 이거 뚜껑이 열릴 거다. 예. 그래서 이 메이드 인 우크라로 위장된 그런 우크라제 무기 만드는 거를 많이 밀어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크라가 한국처럼 꾸준히 함께 또 따로 와우 자주국방을 해왔다면 함께 또 따로라는 건 뭐 기본은 미국과 함께 가는 거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서 폭격이 있어서 우리가 좀 지원해야겠어. 아이 그거 뭐 한미연합사가 뭐 오케이 하든 말든 간에 우린 팔 거야. 이게 따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전쟁이 붙었는데 휴전을 한다. 근데 우리 의사랑 달라. 그럼 휴전 협상 열심히 하세요. 우린 계속 팔게. 그게 따로지. 그게 따로예요.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한 지역이니까 미국은 한국의 균형 파괴적, 긴장 악화적 무기 공급을 꺼려왔어요. 그러니까 disruptive, escalatory 무기 공급을 꺼려왔다고요. 이 같은 이유로 이제 토마호크나 제즘 같은 걸 제공을 안 한 거예요, 한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즘이 뭐 시간이 안 맞았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얘기는 많아도 미국이 한 수 이렇게 옆으로 손을 빼가지고 이제 당구를 이제 쓰리 쿠션을 쳤다고 좀 봐요, 제즘에 대해서. 대신 미국은 이제 방치를 하죠. 한국 스스로 결사적으로 개발하는 건 뒷다리는 안 잡아. 또 슬슬 도와주기도 하고. 또 대신 미국은 굉장히 그 한국에 유니크하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양자동맹으로서는 유일한 그런 5가지 연동을 미국이 해주고 있거든요. 핵, 비핵, 듀얼 모드 공동작전 연동이죠. 위성 연동이죠.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 연동이죠. MD 연동이죠. K링크와 미국의 링크 16, 링크 연동이죠. 그 다음 미국의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와 한국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가 연동할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대접이에요. 엄청난 특별한 대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마호크랑 제즘 이때 제즘을 안 주면서 제즘은 이제 1000km까지 가는 걸로 그 당시엔 1000km는 아니지만 이제 블루프린트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건 주기가 싫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반카를 깨야 돼. 그러니까 타우루스랑 엮어준 거 아니야. 타우루스가요 미국이 승인해야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 엔진이 윌리엄스 엔진입니다. 타우루스 미사일 살 때 미국이 승인한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타우루스를 F-15에 인티할 때도 미국이 승인한 거죠. 그걸 다 맞춰놓고서 들어온 거지. 아무튼 간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 무산 안에 안주하는 대신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하려고. 대만은 여기 안주해 버린 거예요. 안 했다고 이걸. 안 됐지. 지금 이제 허겁지겁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또 헬렐레 하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안주하는 대신에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기 꺼려하는 비핵 첨단 무기를 개발을 한 거라고요, 이게 쭉. 그래서 한 영역이 뭐냐면 터보팬과 터보젯 엔진을 이용하는 아음속 미사일 영역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PBS 엔진을 봤잖아. 야, 우리는 저런 거 어떻게 구해서 우리는 미사일 만들었지? 우리도 이제 이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 걸 이렇게 떠들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시면. 그래서 다시 좀 이걸 우리 걸 좀 얘기하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음속 터보팬 터보제트로 하면 아음속입니다. 아음속 순항 미사일. 예, 그 영역을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한 게 해성이에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그게 뭐 공중 발사든 뭐 함상 발사든 지상 발사든 어디서 발사되건 또 그 노리는 게 지상 목표물이든 해상 이동 선박이든 뭐 뭐든 간에 노리는 게 뭐든 간에 아무튼 과정이 아음속으로 날아가는 터보팬과 터보제트를 사용해서 그런 미사일을 우리가 언제 시작한 거야? 그게 배에서 쏘는 해상 미사일이에요. 우리가 MTCR에 가입한 게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우리가 MTCR이 안 가입해 있어요. 그 MTCR
그 조약은 아니고 그 레짐이라 그러는데 그 양해 그 나온 건 1980년대 말인데 아직 그 확정적이질 않아서 2001년이면 우린 괜찮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거 슬쩍 빼왔잖아요. 러시아 엔진 그 우란 엔진인가 뭔가 R95 TR300 엔진을 빼왔다고. 이게 결국 노태우 대통령 때 불금 사업이죠. 그거 빼오자마자 바로 96년에 1996년이면 이제 그 저거지 그 YS 때죠. 예. 이제 들여다보고서 이제 SS760K 터보제트예요. 이게 터보제트라고. 터보제트는 앞에 팬이 약해요. 팬이 약해요. 그래서 그 공기를 말아서 많이 안 밀어넣어줘요. 공기 유량이 작아. 그래서 좀 속도가 빠른 대신에 그러니까 그 연료 효율성이 낮아요. 연료를 많이 써. 터보제트는. 그래서 이 러시아 엔진을 거의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품도 그때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많이 제대로 못 만들고 러시아 부품 수입해다 뭐 조립하는 식으로 거의 하다시피 해서 그게 만든 게 SS760K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그건데 760K에 이제 그 출력이 1050 파운드 포스가 1050 파운드가 나오거든요. 출력이. 근데 저거는 아마 순간 출력일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연료 왕창 밀어넣으면 우리가 저기 자동차를 표현하자면 악셀했다 그냥 끝까지 밟으면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평소에는 저렇게까지 안 나올 거예요. 저게 세 자리일 겁니다. 뭐 800 파운드, 900 파운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간에. 그래서 우리가 1996년에 해성 개발을 착수를 했고 2003년에 SSK760K 터보제트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성 미사일이 완성이 되고 2005년부터 배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엔진 부품을 다 수입한 거라 바깥에 못 팔아. 그러니까 엔진 디자인에 관한 그 지재권은 더 시비 안 건다. 그래서 마스터 카피로 사온 것 같아요. 로열티 없이. 앞으로도 로열티도 낼 거 없다. 그때 불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국산화했어요. 그래서 그게 SSE750K 엔진입니다. 터보제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출 가능하죠. 부품을 우리가 안 사왔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적용을 한 게 해성 함대함. 이게 사거리가 한 180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술 함대지 유도탄. 이게 사거리가 한 200km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80, 200km 나오는 걸 가지고 앞에 이제 탐색기만 바꿔서 이제 대함으로도 쏘고 대지로도 쏘고 돈이 좀 많아지면 양쪽 겸용 탐색기 채우겠죠. 그러면은 따로따로 재고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예. 아마 그러게 되겠죠.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상 미사일을 보면은 참 아까도 말씀했지만 SS760K 터보젯은 러시아 엔진 복사판이고요. 뭐 왼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해성 개발 착수해서 이렇게 됐고 아까 그 사진 보시면은 제가 사진만 설명하면 되겠죠. 이건 다 설명한 거라. 예, 이게 이제 다 이게 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760K나 SSE750K나 기본적인 디자인이 안 바뀌어요. 부품만 100% 국산이냐 아니면은 해외 게 맞냐 뭐 이런 거예요. 핵심 부품이. 그러니까 750K는 SS750K는 핵심 부품이 다 100% 국산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S760K는 04년도인데 뭘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04년도에 해성 함대함이 실제로 이제 테스트까지 다 끝났다 그런 소리인 것 같고 보통 말할 때 2003년에 개발 끝났다고 얘기해요. 2004년이 아니라 근데 뭐 별로 차이 안 나니까. 그리고 느닷없이 15년에 갑자기 SS750K인데 똑같은 함대함 미사일이거든. 그래서 이때 아마 SSE750K가 2015년에 완성됐나 보다.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 이제 완전히 국산화시켜서 튜닝한 거죠. 그 다음에 2017년에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전술 함대지가 나왔나 보다. 전술 함대지가 꽤 늦게 나와요, 우리가. 아마 잘은 모르는데 시커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을 수 있고 또 급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육군 쪽에서
다 때리는 게 돼 있으니까 해군에서 뭐 200km 쏴서 그 때릴 필요 있겠냐 해서 천천히 갔을 수도 있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점수람대지가 늦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2017년 올해 현무3C보다 늦게 나옵니다. 해성2나. 그러니까 전략적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거죠. 저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스토리 해석인데요. 추정이 아니라 해석인데 나온 순서를 보면 2003년, 2004년에 이 해성이 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우리가 현무3C하고 현무3하고 해성2를 개발해요. 그런데 현무3와 해성2는 이게 현무라 그래도 이 현무3는 저기 이거 아닙니다. 저기 탄도미사일 아니에요. 이거 저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이에요. 현무3 계열은. 이걸 저는 K 토마호크라고 불러요. 둘 다. 왜 그러냐면 현무3랑 해성2가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 어디서 발사하냐 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둘을 별로 분리를 안 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K 토마호크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보여진 것도 같은 해에 보여져요. 2013년에. 우선 첫째 2010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 3월 달에 이게 천안함이에요. 그거 나고 나서 우리 KTSSM 개발 시작했잖아. 2010년에. 2010년 7월에 그 충격이 있으니까 사거리 1500km K 토마호크 현무3가 배치돼 있다더라 라는 기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득달같이 반응을 합니다.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알려지기로는 500에서 600기의 미사일을 남한 전용으로 배정을 하는 거라. 너는 뭐 서울 어디,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이렇게. 그런데 추정은 뭐냐면 2003년 해성 개발 완료 직후부터 K 토마호크 개발이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러면 K 토마호크니까 많이 가야 되는 애라 터보젯 가지고는 연비가 안 좋아서 못 가요. 터보팬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터보팬부터 개발했을 거다라고 봐요. 그 이게 오히려 그 지금 SS760K 그 러시아제 카피한 거를 부품을 국산화해서 SSE750K 만드는 것보다 몰빵을 해서 터보팬을 만드는 걸 먼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런 게 가려면 항법도 좀 강화돼야 될 거고요. 너무 멀리 가니까 중간에 유도 지령해야 되니까 데이터 링크 기능도 넣어야 될 거고요. 뭐 탐색기도 넣어야 될 거고요. 이게요 엔진마저도 전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터보팬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어요. 현무3 쪽이나 해성2 쪽은 엔진 형상이 아까처럼 사진이 안 보여. 사진이 안 보여. 이쪽 미사일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미사일 이거 보세요. 이제 쐈죠. 예, 이거는 이제 지상 발사죠. 예. 지상 발사를 해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예. 저래서 1,500km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뭐를 이제 그 나타내는 거냐면요. 마지막에 가서 물 표면에서 한 2m, 3m를 떠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배의 흡수선, 배가 이렇게 물에 잠겨져 있는데 그 바로 위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거 때리면 배 그냥 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공개된 영상이 야 얘가 대지라고 우리가 말은 하겠는데 얘 대함 될 수 있어. 너희 조심해라. 바로 중국용이에요. 저런 정도로 패야 될 군함이 없어요. 북한에. 저 정도로 패야 될 군함이 1,500km 바깥에 돌아다니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군이 아주 그 능청 맞다니까요. 아니 대함이에요. 아니 대지라니까요. 왜 대지야? 근데 사진을 잘못 찍었구만. 어떻게 연출을 저렇게 했대. 그냥 쫙 어떻게 지면으로 평양으로 날아가서 어떻게 꼭 대함 같은 느낌 주게 찍었네. 아이고 우리 다시 찍을게요. 뭐 이런 식의 이게 한국군의 능청이. 저건 대함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근데 저런 영상이 이미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 하나는 1월, 하나는 10월 그때 나와요. 하나는 2월, 하나는 10월. 예. 당선 취임 후에. 자, 그래서 이 토마호크 쪽은 그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현무3 해성2의 구체적 재원이. 저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묶어서 K 토마호크라고 묶어서 말하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도발이 이어지자 이게 지금 2013년 2월 달에 함상 발사 영상이에요. 2013년 2월일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는 잠수함 발사 영상. 이게 2013년 2월에 처음 공개돼요, 이 영상이. 그리고 그때 알려지기 이미 사거리 1500이라고 알려져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예, 똑같죠? 이거 지금 땅에 있을 뿐이지, 저렇게, 땅에 있는 걸 뭐 저렇게 낮게 날아서 들어가냐고, 위에서 꼽히지, 땅은. 저거는 바다 지금 꼽는 거 지금 연습한 거예요. 배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민경욱 아나운서입니다. 예, 의원이 아니라, 예. 예, 우리 그 부정선거 열심히 투쟁해 주신 그 전 의원, 예, 민경욱 전 의원이 한번 하는 건데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에요. 이때 현무3 그러니까 지상발사 K-토마호크 발사 차량 텔이 나오고 그때 1500km 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무3는 현무2와 달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비행기처럼 자체 추진체로 날아가고 GPS의 도움을 받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략무기입니다. 건물에 창문까지 맞출 수 있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사거리는 예, 보세요. 저게 지금요. 저렇게 지면으로 저렇게 평행해서 날아간다는 건 제가 배를 때리는 훈련이라니까요. 사거리는 최대 1500km. 네, 사거리가 1500km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미 이렇게 2013년 10월에 이미 현무3랑 해성2가 다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상 발사 K-토마호크, 함상 발사 K-토마호크, 잠수함 발사 K-토마호크가 1500km짜리가 2013년에 다 공개된 거야. 그리고 2019년이 되면 그때 3000km 가는 걸 개발 중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이잖아. 그럼 3000km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현무3랑 해성2의 특징이 K-토마호크의 특징이 뭐냐면 2010년에 배치돼 있다더라라는 보도 2013년에 느닷없이 1500km 갑니다라고 튀어나온 저 영상 전에 그 전의 역사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언제 완성됐는지 언제부터 배치돼 있는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럼 똑같이 현무3D 3000km 가는 것도 혹은 뭐 이상한 기능이 있는 것도 이미 배치 끝나 있는데 안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너무 민감한 지역이어서 저걸 전략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저 무기를. 미국도 그래서 우리한테 토마호크를 안 파는 거고.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균형 파괴적이고 디스럽티브하고 너무 긴장 강화적인 무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난 척하고 그냥 슬슬 그냥 뭐 그냥 알아서 짐작하세요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엉금엉금.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K-토마호크에서 이제 K-토마호크는 지상, 함상, 잠수함 발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공중 발사 아음속들이 있다고요. 예, 공중 발사 아음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아직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지상, 함상, 뭐 잠수함 발사에 1500km 가는 거를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일본 갖고 있는 게 타입 12인데 그거 타입 12 한 300km 갈래나? 250km 갈래나?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일본이야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센서 기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F2 전투기가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를 단 전투기고요. A사라는 그 방식 자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가 일본 아마 미쓰비시 전기일걸요. 우리보다 뭐 일본의 뭐 광학 그럼 옛날에 다 니콘이 이거 아닙니까? 니콘. 예. 우리보다 그런 센서류가 한참 발달해 있는 나라고 이런 로켓도 발달해 있고 다 발달해 있는데 안 했어. 왜 안 했냐 이거야. 중국과 대립하기 싫어서. 그냥 중국 대립은 그 맨 앞에 일선에 있는 저 어렵게 사는 한국 애들이 좀 두드려 맞고 중국 몸통이랑 대립하는 거는 미국 아저씨가 하셔야지 뭐 우리는 그냥 열심히 돈만 벌게요. 이러고 산 거예요. 이코노믹 애니멀, 경제 동물. 예. 그러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굿떡. 이러고 산 거지.
그거를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반중 최전선으로 끌고 나온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 잘 텄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은 인정해줘야 돼. 예, 철룡 800km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대 공으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잠수함 발사, 함상 발사, 지상 발사고 이제 공중 발사 아음속 보면 철룡이죠. 이 정도 되면 최강의 공중 발사 아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철룡은 미국 제슴과 달리 앞에 그 탄두가 복잡해요. 탄덤 탄두에 뭐 지연신관에 해서 탄두가 무지하게 크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슴처럼 탄두를 고폭 분산 파편탄으로 바꾸면요. 제슴보다 더 멀리 날아갈 겁니다. 제슴이 1000km 가는데 한 1200km는 갈 거예요. 탄두 사이즈가 확 줄어드니까 무게랑. 그 다음에 이제 대함 아음속 순항 미사일이 나오죠. 철룡이 나오면 그거 변주시키면은 1000km 이상 가는 이제 그 배 깨는 미사일 나와요. 그땐 탐색기 바꿔야 되고 배는 감시 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감시 정찰 좌표 찍기가 따라 들어가줘야 되고 데이터 링크가 연결돼 가지고 그 중간 단계 지령 유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1000km, 1200km로 1000km 범위에 걸고서 해야 되니까 우리의 감시 정찰 자산이나 우리의 통신 중계 자산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KF-21의 위성에 뭐 무하부 정찰기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때 돼서 그렇게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참고로 미국 아음속 미사일이 3대장 아닙니까? 예. 아음속 미사일 3대장 그러니까 지상 발사, 함상 발사, 그 잠수함 발사가 그 토마호크,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 발사로 제슴과 LRASM인데 제슴은 분산 파편탄이고 타우러스는 물론 미제는 아니지만 걔는 관통탄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같은 동급으로 봐줘야 돼 최소한. 뭐 타우러스가 500km 가고 제슴이 1000km 가니까 제슴 이하리 가니까 제슴이 더 낫다 그거 아닙니다. 탄두가 엄청 복잡해요 타우러스는.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죠. 그건 동급으로 봐주면은 미국의 결국 3대장이라는 게 토마호크, 제슴, LRASM인데 LRASM은 제슴의 변형이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3대장에 가는 거냐면 K 토마호크 그게 이제 현무 3하고 해성 2죠. K 토마호크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슴 대신에 우리는 철룡이 가는 건데 그 철룡이 타우러스보다 빵빵할 것 같고 훨씬 빵빵하죠. 800km 가고 타우러스는 500km밖에 못 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철룡을 변주를 하면은 미국의 LRASM에 해당하는 대함 아음속 미사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센 놈입니다. 센 놈이죠. 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철룡으로 저렇게 가면 아주 좋게 나와요. 예. 그리고 저게 이제 변주가 되면 저게 대함 아음속 그 순항 미사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미 이거랑 달리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 미국 쪽에 없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지상 함상 발사 대함 대지 초음속 미사일이 있죠. 대지는 지금 개발 중일 거고요. 대지가 이제 시커가 탐색기가 좀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연료 통합 램제 시대죠. 이게 추진 방식이 그래서 초음속이죠. 제가 그거는 안 밝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참 개발 중인 게 있는데 고체 연료 통합 램제 삼형제라고 있어요. 고체 연료는 전부 다 저겁니다. 그 공중 발사거나 뭐 좀 이상한 거거나 그래요. 이게 한국이 참 스마트해서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다룰라 그러는데, 예, 그 코요테라고 표적기 있죠. 얘가 이제 아주 높은데 한 5,000m, 뭐 10,000m에서는 마하 4 이렇게 날아가고,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갈 땐 마하 2.5 정도 가는 애예요. 아주 초고속으로 가죠. 이게 표적기죠. 미사일 개발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죠. 표적기가. 예.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뒤에 부스터도 세 갖고. 예. 그래서 표적기를 쏘면 나중에 그 뒤에 부스터 떨어지고 앞만 날아가는 놈인데 이게 무지하게 비싼 애죠. 코요테라고. 이거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예. 이게 이제 그 고체 연료 통합 램제 쓰는 애예요. 뒤에 부스터 떨어지고 나면 고체 연료 통합 램젯이 돌아가요.
저게 개발되고 나면 이제 공중발사 미사일 그 다음번에 개발될 게 뭐냐면 초음속 미사일이 되죠. 공중발사 초음속. 저 코요테로 기본 미사일 틀을 다 잡아놓고 저건 미사일 요격 실험을 하는 미사일이거든요. 표적기란 말이에요. 그걸로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로 이거는 배 때리고 고가치 육상 표적 때리고 레이더 때리고 이런 애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게 2030년쯤 끝나요. 그게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이 30년 초에. 그러고 나면 공중발사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이게 이제 2030년대 말이죠. 끝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결사적으로 비핵 첨단을 향해서 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어떤 거는 우리한테 잘 안 팔으려는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왔고 우크라이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핵무장을 안 해서 지금 적골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역대 대통령이 2014년, 14년이죠. 2014년까지 역대 대통령이 전부 러시아 간첩 같은 놈들이고 전부 올리가르히로 전부 들어먹었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1991년부터 33년, 23년 동안 최소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결사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못하겠지만 자주국방을 계속 했었으면 그리고 사회를 계속 개혁시키고 발전시켰으면 러시아가 감히 못 건드리죠. 예, 슬픈 역사입니다. 예, 참 슬픈 역사예요. 예. 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 우리는 안정된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저울에 올려야 돼요. 우리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화두를 던져야 돼요. 우리는 국력을 키우고 사회정치를 정상화하고 어렵죠.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 미국한테는 당신들이 한국 없이 중국 제압할 수 있냐. 다음에 북한 자유화가 중국 제압에 빛나는 한 수 아니겠냐.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야 될 거고 유럽한테는 야 당신들 북한 용병 때문에 뚜껑이 열렸지 않냐. 야, 뚜껑이 열렸으면 지금 우크라한테 메이드 인 우크라 위장 무기 만들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줘라. 기술과 돈을. 그게 너희가 우크라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본한테는 야 이제 당신들 반중 최전선에 좀 제대로 서봐라. 그동안 너무 뺀질이 얌체로 살지 않았냐. 중국을 포함한 모두한테는 야 핵무장 사설 용병 업체가 등장했어. 핵무장 사설 용병 업체야. 이런 존재는 이때까지 이 생태계에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종이야. 이거 박멸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 야 중국 너희는 이거 가지면 이런 애들 앞에서 너희는 온전할 것 같아? 바로 너희 옆인데? 나중에는 얘들 핵무기 들고 출장 다니지 않겠냐? 이거 가만둘 거야? 근데 야 중국 베이징 생각을 해봐라. 또 워싱턴 생각해봐. 이거 북한 자유화밖에 답이 없네 이거. 우리는 이렇게 몰고 가야 돼요. 우리 실력을 쌓고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우리 정치를 정상화시키면서.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